지난 22일 날 그 동아일보하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대신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의 개헌론과 윤석열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아주 노회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개헌론을 일단 수면에 띄우긴 했는데 윤석열도 띄우고 뭐 이래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가지지 못한 국민의힘 일부와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민주당 친문들이 야합을 내서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을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거거든요. 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데 실제 지금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론자들입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2번, 3번 타자들이죠. 이낙연, 정세균 쪽에서도 지금 개헌을 이야기, 판을 흔들려고 지금 하는 쪽이고. 근데 이 개헌론이 사실은 대부분 이 정권 말기에 터져 나오니까 개헌론 자체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노욕이지요. 예. 한 말씀 드리면은 노욕입니다. 뭐냐면은 김종인 씨가 그동안 우리 신기록 많이 세웠잖아요. 뭐 비례대표를 5번이나 하고 이 정치 이쪽에서 뭐 위원장 하다가 야당으로 와서 또 위원장 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냥 내가 대한민국을 내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발전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지무릴 수 있어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고, 내 말 잘 들은 어느 놈을 저 대통령 만들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두 번의 결정적인 대선에서 한 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로 오히려 야권이 선점해야 될 부분을 여권이 보수 쪽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는데 팽당했죠. 또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도 사실은 김종인 씨 집에 찾아가서 새벽 1시까지 참 무릎 꿇고 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또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또 팽당했어. 그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만들고도 팽당하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 말을 잘 들은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김정신 본인 팽당한 입장에서. 거 아닙니다. 팽당한 말은 팽당했다 그러는데 이분의 성향이 내 말 안 들으면 깡통 차고 나가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팽을 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차 없던 걸 해.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저 지지율 1등을 하고 있는 윤석열 씨가 자기 말도 하고 꼭 대통령 한번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은 도와줄 건데, 아니 내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데도 내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만 뭐 사람 있나, 사람 많다, 최재형이도 있고 김동영이도 있고 막 사람 많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김 전 위원장이 개헌론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4년 총선 때 개헌을 하겠다. 이 구상을 최재형 원장의 입을 빌어서 본인이 직접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뭐 개헌론도 있지만 여기에 뒷부분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일종의 이 두 가지를 나열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최후 통첩이다 이런 의미까지. 아니 이제 그 사족을 달한 부분이 앞에 부분만 했으면은 조금 이제 덜한데 뒤에 사족을 단 부분이 저는 여전히 김종인 씨가 윤석열 씨한테 미래를 못 버리고 있지 않느냐. 자기한테 찾아오라고 그만큼 여러 번 주파를 던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수파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니 말고 다른 예쁜 여자 다른 데 있어하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끌고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 측근들에서는 개헌 검토설에서 했어. 사실 무거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럴 때 통상은 네. 대질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대질심을 해야 된다. 대질심을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김종인 씨가 대통령을 만들어내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 중심제로 가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은 자기는 할 게 없어요. 또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가서 내가 권력을 어느 정도 권력에 대한 어떤 이 탐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담보를 해내고 싶은 거예요. 자, 네가 대통령 되면은 개헌해서 내각 책임자로 가야 된다. 어이? 어쩔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다면 도와줄게.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최재형 이제 데려와서 이제 글로 가버리겠다 하는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들어와라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고 있느냐? 예. 이 부분에는 질문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동의하면은 또 왕창 더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씨 부분이 아니고 안철수 그 지금 국민의당 대표는 대범 야합이다, 정치적 야합이다 이렇게 하고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실정을 감추려는 친문 세력, 현 집권 여당 내의 친문 세력과 민주당 내의 참 그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의 어떤 일부 세력들이 하는 정치적 야합이다 개헌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런 정권 교체에 이야기가 사실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느냐는 야합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예. 그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개헌론자들이 최재형 그 원장을 감사원장을 끌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니까 일단 최재형 원장도 일단 지지율에서 이 부분은 아직은 국민들이 대부분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부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분을 띄우기 위한 윤석열에 빗대서 띄우기 위한 윤석열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최재형 원장이 이렇다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개헌 세력들을 등겼고 내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말 너락하고 이제 최재형한테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정치판에 아무 세력이 없는데 좌파 세력도 없고 지지율도 낮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이미 그러면은 뭐 이 국민의힘의 어떤 뭐 상황이니 아니니 뭐 또 하지만 어쨌든 당대표 선거 등을 통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그 당내 위치하는 게 이미 뭔가 설정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분이 예. 그 이준석이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걸 이야기는 하지만은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조건이 많기는 한데 여기도 최재형 원장이 뭐 부인하기는 아까 부인했다고 네. 사실 무고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내각제 개헌론을 하면 도와주겠다. 이게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내가 요 끼어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온 국민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정치꾼들의 행태입니다. 그냥 이분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까 이거 관계없이 내가 권력을 쥐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합종연행하고 서로 밀실해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이런 개헌에 대한 문제는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국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정치꾼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합의 그거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단합 아닙니까? 그게는 결국냐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지탄을 받을 일이고 이게 결국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 개헌론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한다면은 저는 사실 개헌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도 찬성이고요. 심지어 국회 권한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헌을 찬성합니다 입장입니다만은 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한테 이 등을 돌린 이유도 그겁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 그 5년 전입니까? 2017년 대선 때 연방제에 준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개헌을 이야기해놓고 분권 개헌입니다. 그것도 이야기해놓고 실천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하자 했을 때 거부했어요.
결국은 저는 차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저는 개헌을 하겠다는 분을 저는 찍어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자기 임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해야만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정권 말기에 이게 판을 흔들기 위한 이런 그 정치적 야합적인 개헌론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최재형 원장이 예.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 최재형 원장 밀 수 있습니다. 지지하겠다. 아니 이제 근데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 전 정권한테 사실 조금 밑보였어요. 각을 세우는 바람에 원전 수사 부분하고 김호수 지금 현 검찰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 최재형 원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1956년생이고 진해 출생이에요. 근데 학교는 전부 서울에서 나왔어요. 경기고 서울대 나왔는데 이분이 민주당 정권이 소개할 때는 미담 제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들 2명을 입양했고 심지어 그 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 친구의 가방을 뭐 3년 동안 6년 동안 들어줬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개인적인 품성은 굉장히 가문입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분을 지지할 근거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직업이 뭐 판사였지 않습니까? 네, 판사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담 제적이 개인적인 품성은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은 국가 경영에 대한 부분은 최재형 씨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만일에 최재형 원장이 그 5년 대통령이 되고 5년 중에 2년만 하고 개헌하고 내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다면 참 뭐 대단한 저는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는 되면. 하고 싶어도 네. 이 우리 이 지금 김종인 전 뿐만 위원장의 아니고 그 생각처럼 대통령 만드는데 그 힘쓰신 분, 그 많은 분들이 절대 임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개헌은 뭐 결국 뭐 저희들 방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래에서 올라온 뜻을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뭐 이렇게 권력 정치적 나눠먹기로 야합식은 안 해서는 안 된다는 된다. 거죠. 예, 이 정치 부분은 야합식은 뭐 저희들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인 씨한테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을 대선을 출마시켜서 국민의힘 당으로 입당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경쟁력이 있어서 유승민, 홍준표를 제끼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만약에 된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하고 나중에 빅텐트에 경선을 하든 합의를 보든 그게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당이 바라는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권이 대통합이 되고 저 대선 주자 단일화 이거는커녕 지금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을 분열시켜야 되는데 김종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갈개각이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을 누가 야기시킵니까? 그냥 노역을 접고 그냥 후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보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도 매스컴에서 나와서 던지는 말들이 전부 다 충격적인 이야기, 혼란스러운 이야기만 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부안해동하지 말고 정말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야권을 한데 끌어모으고 야권의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요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하고 자강론 이야기하고 자강론이 됐으면 이런 국민까지 왔겠어요? 자, 좋습니다. 결국은 저는 예, 예.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김종인 씨 측도 마찬가지고 보수 쪽에서 윤석열 씨한테 끊임없는 주파를 던지는데 아직도 지금 윤석열 씨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사단이 계속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씨의 어떤 거리두기가 이렇게 빚어진 어떤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윤석열 씨 쪽에서 지역적으로는 뭐 충청 출신이니까 충청 대망론 이야기 나오니까 또 이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내세워서 또 PK 대망론을 내세우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비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층에 대한 반감이 적다. 뭐 윤석열도 적폐 수사에 칼이었기 때문에 보수층에 반감이 있는데 최재형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하시고 계속 띄우려고 하는데 과연 최재형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 반이라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처신할 거냐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개헌론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윤석열 씨가 입장을 나중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개헌에 대한 입장도 한 번쯤 밝혀줬으면 좋겠다. 예. 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22일 날 인터뷰를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지. 아까 조금 전에 간지랑께서는 뭔가 이 부분에 뭐 응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개헌에 관해서는 뭔가 한번 언급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 간지남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수정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하고 관계없이 뭐 우리는 국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래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해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태도 변화가 언제부터 왔냐 하면은 김종인 씨가 보궐선거 끝나고 나가면서 별의 순간이 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 이야기는 거리두기라고 하셨는데 예, 거리두기 자기 국민의힘에서 거리를 둔 게 아니고 김종인 씨에 대한 거리를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거리를 두게 된 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버스 먼저 떠나난다는 이야기했고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홍준표도 입당시켰고.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쐐기를 박은 게 뭡니까? 며칠 전에 김종인 씨가 대답한 게 이제 윤석열이 부인이 김건희 씨가 다급해져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만나자고 지금 막 요구를 매달리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거는 시장의 상인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거는요 모멸감을 주고 오히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윤석열 근데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김종인 씨가 윤석열 씨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지난 22일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개헌에 대한 뭐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내각제 개헌이든 아니면 개헌에 대한 입장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외에는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